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6월달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잘 다지면서 묵묵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정말 암호화폐 투자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정말 연일 느끼게 해주네요. 어제 아침에는 또 갑자기 비트코인 78,000달러까지 붕괴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우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홀딩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본인의 선택의 시기로 갈라지겠지만 저는 이겨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어떤 ETF를 투자하지 않고 온전히 암호화폐, 특히나 이제 XRP를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다 보니까 저 역시도 약간 좀 지루하고 좀 씁쓸하고 좀 꼭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코인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워낙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솎아내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이겨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공부하는 시간 늘리고 저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무너져 버리니 당연히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알트코인도 큰 하락세가 나왔었죠. ETH 같은 경우도 울상을 피면서 2,500달러가 붕괴되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추가 하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톱니가 이끌고 있는 이더리움 DAT 기업이 굉장히 또 큰 평가 손실 금액을 보여주고 있네요. 약 60억 달러 정도의 미실현 손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비트마인의 의장이자 그 마켓메이커 윈터뮤트가 말한 것처럼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 무엇보다 법안 통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저 또한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이다, 그린란드 최근에 또 관세 이슈까지 있었고 최근에 또 트럼프가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와 같은 그런 우방 국가들에게도 관세 예외는 없다라고 또 엄포를 놓고 있죠. 그런 매크로적인 위험도 물론 있겠지만 유동성 자체가 아직까지 암호화폐 판에는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레버리지 청산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대규모 매도세가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원래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끊기는 듯한 모습으로 하방 압력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미 청산을 당해가지고 포지션이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그렇다 보니 암호화폐 판 극단적 공포 구간 약 18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 첫 은행 파산까지 최근에 있었거든요. 이 일리노이주의 메트로폴리탄 캐피탈 은행이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자산시장의 동반 급락뿐만 아니라 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또 한 번 드러냈죠. 이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는 디트로이트의 퍼스트 인디펜던트 은행이 지금 최근에 파산된 메트로폴리탄 캐피탈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소형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될 확률까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그들이 금리를 컨트롤하면서 돈을 쥐락펴락하는 그 무제한 달러 프린팅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부채 기반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담보 기반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금융의 구조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 코어를 잡고서 우리가 암호화폐 판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런 친구들에 대한 수량을 축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려 봅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미국 정부가 부분 셧다운으로 돌입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온 이번 두 번째 셧다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분 셧다운이었던 이유는 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잠시 떼어나면서 임시적으로 봉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봤자 이 심폐소생술은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예산이 2주 정도 기존 수준으로 연장이 된 건데요. 또 어떻게 협상을 이뤄가는지 혹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면서 우리는 꾸준히 분할 매수 전략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필두로 한 매크로 상황과 지금 현재의 미국 달러 인덱스라든지 국가부채 상황, 미국의 현재 실상을 미루어 본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 터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탄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78,000달러 붕괴의 공포는 확산됐지만 개미는 던지고 기관들, 큰손들, 고래들은 저가 매수세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XRP 역시 6,800억 달러 시장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월마트가 핀테크 자회사인 원페이를 통해 XRP와 RLUSD를 전격 통합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었죠. 이제 슬슬 XRP의 실사용 가능성이 커지고 고래 투자자들의 매집 역시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바로 어제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XRP의 결제 처리량, 작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간 결제량이 6,17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138%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상 결제의 이동의 시대, 새로운 인터넷 오브 밸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됐을 때 XRP와 스텔라 루멘과 같은 친구들이 있어줘야지만 금융에 대한 포용성 시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펀더멘탈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또한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죠. 원래 매파 기조를 가지고 있던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금 지명이 됐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먹구름이 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 2조 원 정도 주말 사이에 청산 폭풍이 있었다. 과거에 케빈 워시가 연준 이사를 역임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의 신호,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케빈 워시, 내가 다 얘기해놨어. 요청 안 해도 금리 내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말 이 지명자인 케빈 워시가 5월 중순에 이제 제롬 파월 끝나고 차기 연준으로 지금 선택이 된 거잖아요.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 그가 지명이 되자마자 케빈 워시가 이 앱스타인 문서에 이름을 올린 문서가 또 발견이 됐거든요. 정말로 케빈 워시와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 직접적으로 뭔가 교류가 있었던 인물은 아닐지. 때는 바야흐로 2010년도였죠. 그때 당시에 크리스마스 행사 초청자 혹은 후보 명단에 이 케빈 워시의 이름이 올라와져 있었다라는 거. 사실상 뭐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였으면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케빈 워시 같은 경우 과거 이력을 봤을 때 빌더버그 그룹의 운영위원회 위원 역임을 했었던 인물, 즉 유대계 인물과 굉장히 끈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계 유대인 회의 전 회장이었던 로널드 로더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 억만장자 상속녀인 제인 로더와 결혼을 하면서 사실상 뒷배가 단단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다. 어쩌면 해당 이슈를 통해 잡음이 만들어지면서 트럼프의 지명이 무산될 확률까지도 아예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시죠. 또한 스텝 파이낸스, 이 솔라나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죠. 스텝 파이낸스에서 약 435억 원 정도의 해킹까지 어제 있었습니다. 정말 요 정도면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거시경제 상황도 안 좋아, 해킹 일어나, 유동성도 안 들어와서 낙수 효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 호재는 많은데 가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스마트 컨트랙이 아닌 금고 지갑이 뚫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해커는 약 26만 개가 넘는 솔라나를 언스테이킹 하면서 본인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만의 암호화폐를 잘 지키기 위해서 거래소 분사나 개인 지갑, 핫 월렛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가져가자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티은행에서는 클래리티 법안 속도 너무 느리다. 무엇보다 디파이와 이자가 지금 현재 난제로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그냥 2026년 자체를 길게 하나의 1년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XRP 이자 세팅을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죠. 도플러 파이낸스와 플레어 네트워크도 일단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가 잘 이루어진 이후에 포션을 점진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조금씩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나리 캐피탈 CEO 스티브 맥클러그 이번 주에 또 저희 행사에도 참석을 해주시죠. 블랙록의 XRP 현물 ETF 언제쯤 신청을 할까? 이분께서 직접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언급드렸죠. 2026년 1년을 크게 보자. 이 카나리 캐피탈 CEO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2026년 말이나 어쩌면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까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지연 자체가 XRP 자체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 아니라 시기와 시장 준비 상태, 법안이 계속 지연이 되죠. 유동성이 들어오지 못하고 마켓 메이커들의 상방 움직임이 나타나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끌어올리고 싶을 때 끌어올릴 텐데요.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자리를 선점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을 기르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힘찬 월요일 만들어 가시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